네, 내일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내일장 체크리스트 시간에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5가지 이슈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의 5가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첫 번째 무역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잠시 후 11시쯤에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트럼프 중동 순방 전에 AI 칩 수출 규제 철회 방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미국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까지 보여줬었죠. 이 이슈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미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중재에 대해서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때문에 양국이 직접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강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AI 산업 지원책으로 기업 인센티브를 제시했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금융 패권 핵심인 STO 법제화 여야의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3가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별점과 함께 3가지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각각 별 5개, 5개, 그리고 4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야기일지 첫 번째 이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트럼프 큰 국가와 첫 번째 무역 합의를 보겠다 이런 예고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 별 5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좀 시장에 대한 큰 틀에서 좀 중요한 역할이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주요 무역 상대국 한국과 이제 첫 번째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많은 이제 증권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는 영국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합의가 얼마 남지 않은 인도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일 가능성은 약간은 적지만 보편적인 관세를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지금 유예가 된 상황인데 여기서 유예 다음에 대한 스탠스가 지금 계속해서 협력에 대한 방향성으로 정치적인 좀 모멘텀이 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었던 관세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투심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특히나 좀 그동안 억눌렸던 대표적인 제조업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이제 수출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려감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업종인데 다시 한번 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우려감이 한 번 더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감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뭐 영국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할 완전하고 포괄적인 협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렇다면 영국과의 협상에서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힌트적인 부분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 대한 모멘텀은 대부분 좋을 건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지속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주가 측면에서 많이 밀리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게 반도체랑 자동차가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에 대한 멀티플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관세 때문에 그랬었던 영향이 크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첫 번째 단추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좀 억눌렸던 투심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이 삼성전자랑 현대차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이번에 좀 관세가 잘 풀려 나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로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인해 또 주가 방향이 상승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좀 정책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계에서 AI 산업 지역 유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4개를 주셨는데요. 어떤 이슈입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건 약간 글로벌적인 큰 틀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국내에 대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에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모멘텀이 좀 시장에 많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스탠스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야지 투자 포인트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정재계에서 이제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이재명 후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AI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서 기업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면서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간담회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삼성이라든지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같은 300여 명에 대한 기업인이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에 대한 고충을 듣고 여기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에 대한 방향성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기업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지역 균형에 대한 좀 개발을 좀 맞춰가면서 지금 AI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도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에만 AI 인프라가 좀 쏠린다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확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준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가 좀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이 좀 더 같이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단기간에 1, 2년만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이후에도 한 5년 이상은 계속해서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패권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한 인프라도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수 사이클, 이제 수출 사이클 맞물려서 실적에 대한 좀 성수기가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산업 인프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책적인 모멘텀도 5월 한 달간은 또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AI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AI로만 봤을 때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글로벌적인 종목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투자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글로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프라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가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대표적인 종목 인프라 관련된 모멘텀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이 두 종목이 대표적인데 여전히 미국에 대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많이 달리면서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황인데 이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다시 추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이미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손익비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국내에 대한 좀 메리트가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력기기가 사실 펀더멘탈이 크게 깨지지는 않았는데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좀 하락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쯤에서 좀 담아보는 게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HD 현대일렉트릭 이외에도 전력기기 관련주들 좀 상당히 매력도가 높은 편입니까? 네,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지금 같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이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하방에 대한 좀 리스크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손익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이 좀 올라가서 이 사이클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이 좀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신고가 영역 위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증시에 대한 우려감 형성이 되면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또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좀 더 좀 심하게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차원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하방 리스크가 적은 건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효성중공업은 좀 탄력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또 바로 트럼프 중동 방문을 앞두고 AI 칩 수출 규제 철회 방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김민성 매니저님께서는 별 5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시 자체가 좀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다가 이 소식 때문에 다시 반등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만큼 AI 수출 규제가 좀 철회가 된다라는 거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좀 스탠스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AI 확산, 이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지 않는 방향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별로 이제 세 그룹을 분류를 해서 이제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출 제한이 있지만 수출은 가능한,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같은 우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아예 사실상 통제를 해버리는 이런 구간으로 해서 이제 새 등급으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이든 정권 때부터 이제 끌고 왔었던 정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글로벌적인 모멘텀 자체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좀 주된 원인으로 보시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딥시크가 다시 한번 출시가 되면서 지금 미국을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 속에서도 중국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이 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록2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딥시크도 오픈소스로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규제가 아니라 협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제 협업을 통해서 국내에 대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충분히 인프라에 대한 확충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한 이제 철회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도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소스로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록이라든지 지금 딥시크라든지 오픈소스로 계속 이어지면은 국내 기업이 이제 약간은 자본력이 부족했었던 기업들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LNM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플리토에 대한 기술을 추가적으로 해서 오픈소스를 통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좀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난테크 놀러지도 마찬가지로 LN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멘텀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LNM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소프트웨어를 연계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좀 반등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로 플리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까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관련해서 들어볼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금 실적 시즌이 좀 도래한 만큼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 CS 윈드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하면은 CS 윈드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 이번에 또 정권에 대한 이제 정책 수혜주로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 수혜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지금보다 더 좋게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끌고 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 수혜가 만들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흑자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 측면에서도 크게 상승에 대한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약 11%가량 조금 안 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추세가 그동안에 좀 우려감이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 아웃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그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소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추세도 지금에서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던 구간까지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47,000원, 이제 단기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 전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저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37,3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는 CS-윈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7,300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체크리스트 오늘은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